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2학기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 1학년 친구들 2학기에 어떤 내용들 배울지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로는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나갈 통계 파트가 등장을 하고요. 통계라는 파트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도형을 만나게 됩니다. 도형, 본격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올라서 가서까지 여러분들이 배울 이 도형에 1학년 때는 어찌 보면 되게 쉬운 내용,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을 잘 하시려면요. 1학년 때 그 기초적인 실력들을 탄탄하게 다져 놓으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통계라는 파트를 좀 만날 거예요. 자, 이제 통계라는 거 오늘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우리가 사실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통계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접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 교재 맨 앞을 보셔도 나오죠. 인구조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목적에 징병을 하기 위해서 통계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도 통계 파트를 이용해서, 즉 통계를 이용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즉 자료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모아서 정리를 하고 이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할 수도 있는 이런 학문이다. 그럼 이 통계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되겠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기상예보, 그죠? 일기예보. 우리 예전에는 비가 오면 오나 보다, 눈이 오면 오나 보다 하겠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다 강수량 조사되죠. 그죠? 우리 이미 이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통계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통계들이 아주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1학년 때 할 일은요. 그래요.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우리 깔끔하게 어떻게 정리를 할지 이들의 장점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잘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이 시간에는 표로 정리하는 방법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통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항상 매 단원 들어가기 전에 어때? 이렇게 구조로 정리해 주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조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요. 전체적인 흐름이 잡히실 거예요. 통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줄기와 이끌림이라는 표, 그리고 도수분포 표, 이렇게 두 개 볼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이제 도수분포표에 의해서의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 배울 거고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용어는요. 그래프를 표현하는 이 그래프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상대도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잘 정리를 하고 표로 만들고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여러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도수가 필요하대요.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번씩 쭉 구경해 보시면 되고요. 아,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두 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줄기와 이끌림, 여러분들 이미지 쭉 떠올려 보세요. 줄기는 어떻게 생겼지? 잎은 어떻게 생겼지? 자, 오늘 요거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줄기와 이끌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얘가 누굴까, 뭘까 궁금하죠? 우리 항상 또 등장인물 다짐이와 탄탄이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게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아, 이런 이미지구나 라는 거 떠올려 주시고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짐이가 얘기했어. 탄탄이가 얘기했죠. 다짐아,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의 멀리 던지기 기록의 결과를 적었어. 그래? 어디 좀 보여줘. 제일 멀리 던진 사람의 기록이 37m이네. 그런데 이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좋겠다. 지금 거기 교재에 그림 좀 보이시나요? 뭐 15, 28, 21, 26, 34 뭐 그냥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수량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탄탄이가 고민을 한 거죠. 자료의 분포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쉽게 정리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짐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10의 자리가 같은 수끼리 모으면 좋지 않을까?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죠? 자, 그럼 자료를 정리해서 내 기록 30m보다 멀리 던진 애들이 몇 명인지 알아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요 글을 읽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단계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이야기에서 먼저 묻고자 하는 게 뭐였죠? 멀리 던지기 기록을 조사를 했었죠. 그 중에서 30m 이상 던진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죠? 요거 묻고자 한 것이었고요. 그럼 얘를 알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될지 두 번째 생각의 단계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생각해야 되지? 10의 자릿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나타내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스스로 공부하실 때 항상 이러한 단계를 떠올려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셨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코칭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티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네 가지의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선생님이 안내해 줄 테니까요. 자연스럽게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체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적용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자료들이 막 있었어요. 그죠? 멀리 던지기 기록이 막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10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보자 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탄탄이네 반 학생들의 멀리 던지기 기록을 조사를 했고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10m 이상 20m 미만이라고 적어놓으면 뭐 10점 얼마라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앞에 이제 10의 자릿수가 나온 수들을 나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20m 이상 30m 미만, 30m 이상 40m 미만이라는 어떤 이렇게 구간들을 정해놨더니 얘네들의 자료끼리를 모을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료를 모으고 났더니 앞에 이제 공통적으로 얘는 10의 자릿수, 얘는 이 10의 자릿수가 얘는 10의 자릿수지만 10의 자릿수가 1인수, 10의 자릿수가 2인수, 10의 자릿수가 숫자가 3인수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표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미지를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줄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항상 줄기라는 큰 즉 이렇게 틀이 있었고요. 얘가 이제 10의 자리 숫자, 뭐 20의 자리 숫자, 그죠? 즉 10의 자리 숫자가 1인수, 10의 자리 숫자가 2인수, 뭐 이런 식으로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게 줄기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옆에 이렇게 막 입이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입들을 이쪽에다 표시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줄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에 10의 자릿수의 숫자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입 부분에는요. 1의 자리 숫자도 요 입들 있죠? 입들 붙어있는 입들. 자, 입의 자리에서는 즉 1의 자리 숫자를 써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읽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1하고 자, 바라고 돼 있고 지금 5라고 써 있었거든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요. 얘는 15m를 나타냅니다. 라는 것을 항상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세 자릿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잎은 한 자릿수, 즉 1의 자릿수를 표현하고 그 나머지 자리를 줄기에다가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방법들을 체크를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했더니 장점은 있었죠.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좀 분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웠다라는 건 각각의 자료들의 위치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는 지금 30m 이상이 던진 사람이 몇 명인지를 조금 한눈에 파악하기 쉬웠죠. 그죠? 그냥 막 나열되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조금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막 읽으려고 너무 여러분들이 쓰지 마시고요. 자,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선생님들의 설명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좀 저장해 볼게요. 아까 살짝 우리가 뭘 봤습니까? 줄기와 그림을 정리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별량이라는 말이 자꾸 나왔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별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 뭐 키를 조사했다라고 하면 키,
몸무게 조사했으니까 몸무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점수, 수학 점수를 조사했으니까 그러면 점수 뭐 이런 것들은 다 별량으로 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안 돼. 내가 아이돌에 즉 좋아하는 아이돌을 막 조사했어. 누구 좋아요. 그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된 것은 별량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수량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을 조사했다라고 봤을 때도 봄, 여름, 가을 이런 거는 별량을 수량으로 표현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뭐 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어떤 그 수도 이름을 어떻게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획으로 수를 표현해? 그건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그런 건 별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별량이 될 수 있다. 어떤 수량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별량들을 줄기와 잎그림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죠? 장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30m 이상인 그 수들을 뭔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조사했어? 줄기와 잎그림으로 뭔가 나이대별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장난 아니죠. 몇 명인데. 언제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개념이 하나 또 나와요. 도수분포표라는 녀석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쨌거나 각각의 어떤 통계 파트에서 나온 이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굉장히 좋지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녀석들이 새롭게 자꾸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 줄기와 잎그림을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나타낼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직접 그릴 수도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줄기와 잎그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학급의 학생들이 아버지의 나이를 조사한 자료 중에서 학생 각각에 대해서 아버지의 나이를 쉽게 알 수 있으나 아버지의 연령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림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아버지들의 나이를 알 수 없었지만 줄기와 잎그림을 그리면 그런 장점들, 단점들을 모아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 줄기와 잎그림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는 순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워요, 얘는. 간단히 말로 할게요. 왜? 자료들에 이렇게 지금 별량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이제 정리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줄기와 잎으로 나눠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줄기, 자, 두 자릿수였다라고 했을 때 줄기는 어떤 자릿수? 10의 자릿수. 자, 잎은 어떤 자릿수? 1의 자릿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로선을 찍 하고 그어주시는 거죠. 요 왼쪽에는 뭐 적는다라고 했어요? 줄기부터 적고요.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잎이 이제 하나씩 붙겠죠. 그 잎은 그 줄기에 맞는 1의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 세로선 오른쪽에는 잎의 숫자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끝.